음악의 3요소가 리듬, 멜로디, 하모니 이렇게 있죠. 근데 리듬, 멜로디, 하모니 이 세 가지 3요소라고 한다면 리듬이 첫 번째고 멜로디가 두 번째, 하모니가 세 번째잖아요. 이 순서대로 음악이 발전돼 왔어요. 그러니까 리듬이 가장 먼저 발전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듬의 멜로디가 얹혀지면서 음악다운 어떤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하모니는 이 화성학이라고 해서 사실 이 화성학이 이 자리를 잡은 게, 이 체계를 잡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뭐 핸델, 바하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단선율, 화음이 없는 멜로디만 존재하던 음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핸델과 바하 시대 때서부터 이제 화음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의 완벽한 음악이 된 거죠. 근데 이 리듬이 가장 그 첫 번째 음악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늦게 시작하신 분들, 음악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발목을 잡는 게 리듬이에요. 예, 이 리듬은 참 아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음악적인 수준이 계속 연주력은 올라가는데 이 리듬을 이해를 못해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뭐 허다하니까, 그만큼 이 리듬은 가장 음악의 기본이면서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 이 리듬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악기를 다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다 받으실 수 있게 이 리듬의 아주 기본적이지만 필요한 이 리듬에 대한 이해와 개념 정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오늘 이제 3호 제가 그동안 영상 찍던 거하고 좀 다르죠. 좀 앉아 있기도 하고 여기 없던 게 있는데 이게 보면대예요. 여러분들 연습실에서 흔히 보시는 그 보면대를, 이 보면대를 이렇게 눕혀 놓은 거예요. 눕혀서 낮은 자리에다가 하나 놓고 똑같은 형태로 위에 높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높이 차이를 둬서 보면대를 놨어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박자라는 것은요, 내려가는 박자가 있고 올라가는 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박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쉬운 게, 우리가 그냥 박수 치면서 노래할 때도 이렇게 박수 치면서 노래하잖아요. 자, 이 박수 소리가 날 때가 내려가는 박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올라가는 박자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부족하시거든요. 거의 없죠. 올라가는 박자를 생각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박자는 분명히 이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만나야 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내려가는 것을 다운비트라고 하고 올라가는 박자를 업비트라고 해요. 다운비트, 업비트. 그래서 이 박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한 박자에 하나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리듬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올라가는데도 박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인식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제가 이거 드럼 스틱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대 두 개에 이렇게 저처럼 높이 차이를 놓으시고, 드럼 스틱 없으면 그냥 아무 막대기 같은 거 그냥 소리 날 수 있는 거면 되니까 한번 저와 함께 한번 하시면서 그 감각을 한번 느껴보시자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자를 느끼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런데 위에 올라가는 박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려면 이렇게 높이 차이를 둔 그 보면대를 위에다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소리가 나고 올라가면서도 때리면서 소리가 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위에 지금 부딪힐 게 없으니까 소리가 한 번밖에 안 났지만 위에 부딪히는 뭔가가 있으면 위에서도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위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업비트예요. 이 내려갈 때 나는 소리가 다운비트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내려서 친다고 해도 계속 다운을 시켜도 업이 있어야 다운이 되잖아요. 업이 없으면 다운이 안 되죠. 자, 다운을 시켰으면 다시 업을 하려면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놓고 이 막대기를 이렇게 때리다 보면 박자라는 게 한 박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박 안에 최소한 2개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때려지는 것은 부딪히는 뭔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리가 나는데 다시 때리기 위해서 올릴 때는 이거는 공타처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막상 때려보면 거기도 확실하게 비트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의 그 리듬을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은 이 4분음표도 우리가 이제 한 박이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잖아요. 4분음표를. 이거를 그래서 그 교재들 보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거를 박은 한 박이지만 우리가 속으로 카운트를 할 때 우리가 이걸 셀 때 이걸 2개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운, 하나는 업. 그래서 여기가 하가 되고 이 업 때는 이 올라가는 업비트가 나가 되는 거예요. 하, 나, 하, 나, 하, 나, 하, 나. 그러면 여기 또 4분음표가 또 있어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원래 둘이라고 그러면 한 글자잖아요. 둘. 그걸 2글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울 이렇게 2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샜어요. 요거 좀 처리하고 다시 찍을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닦고 왔습니다. 이 물백목이 단점이 계속 나타나네. 이 칠판 하얀 걸로 제가 썼었는데 그게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여기가 허하니까 눈이 피곤하다고 그래서 이 칠판을 바꾸고 물백목으로 바꿨는데 잘 써지지도 않고 좀 불편해요. 이거 다시 하얀 칠판으로 바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박자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원래는 셋이 한 글자잖아요. 셋이 한 글자지만 여기를 2글자로 만들어주게 되면 뭐죠? 셋, 엣 이렇게 읽죠. 셋, 엣. 그 다음에 세가 다운이 되고 엣이 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한 박자를 2개로 나누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개로 나눈다는 게 뭐예요? 하 내려갔죠? 나 올라갔죠? 그 다음에 두 내려갔죠? 울 이렇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읽는 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화가 되면 그 초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악보들도 읽어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한 박자를 그냥 하나로 알게 되면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음표도 최소한 2개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거 영상만 볼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때려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박자에 대한 그 리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달라지니까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놓고 때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모르던 세계거든, 지금까지. 이쪽 세계는.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를. 예. 자, 그러면은 이제 16분음표 같이 빠른 거는 어떻게 될까요? 16분음표는 지금 이런 거거든요. 16분음표는 이제 이게 4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 놓죠. 이렇게 묶어 놓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카운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하가 되는 거예요. 하. 16분음표 2개의 길이가 8분음표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때린다 그러면, 아까는 하나 안에 2개를 넣었잖아요. 한 박자 안에 2개를 넣은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럼 한 박자 안에 지금 4개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딴딴으로 해보면 4분음표는 따 이렇게 되는 거고, 8분음표는 따 이렇게 되는 거고, 16분음표는 따 16분음표에 대한 이해는 다운 비트에서 2번, 업 비트에서 2번 소리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면 그러니까 이게 4개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이 4개 중에 첫 번째는 다운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개 중에 세 번째는 업비트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잘 보세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 2, 3, 4를 해볼게요. 그러면 1은 여기서 만나게 되고 3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 업비트라는 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분석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 2, 3, 4, 1, 2, 3, 4, 1, 2, 3, 4. 그래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의 감각을 이렇게 실제로 두드려가면서 한번 익혀보세요. 4분음표. 4분음표는 업비트에서는 안 나겠죠. 이 다운비트에서만 나는 게 4분음표니까 8분음표 16분음표 음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박자를 쪼갠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박자를 이제 쪼갤 수 있어야 된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타악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리듬 악기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드럼 치시는 분들. 제가 드럼 치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드럼을 오래 쳤어요. 실제로 연주도 많이 하고. 근데 이 드럼 치는 사람이나 또 이 팀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북 이렇게 4개 이렇게 놓고 떵떵떵떵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 실로폰들 있지 않습니까? 실로폰들도 그 크기를 키워서 뭐 비브라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림바라고 하는 아주 그 피아노보다 훨씬 큰 악기들이 또 있어요.
그 때리는 그 형태나 소리가 나는 원리는 그 실로폰하고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그 리듬 악기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타악기 쪽으로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가 퍼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타악기 쪽을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한 박자를 우리는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지금 훈련하자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박자를 4개 정도로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타악기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분화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타악기는 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때린다는 것은 박자에 맞춰서 때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고. 그래서 타악기 하시는 분들은 세분화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최소한 한 박을 2개 정도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요. 둘, 셋, 넷.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은 그 세디 따름표, 3이 따름표라고도 하고 세디 따름표라고도 하는데, 그 8분음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가 써져 있고, 이거를 이렇게 묶어요. 3개를 묶고, 여기에 이렇게 3자라고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써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디 따름표인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뭐 그냥 연주를 하자면은 그냥 따따따따따따 하면 되는데, 요거를 좀 분석을 하자면 어려운 게, 우리가 그 4분음표를 100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랬고, 8분음표는 그럼 50이 되고, 16분음표는 25가 되니까 이게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절반씩 주니까. 이거는 지금 100 안에서 3이 따름표, 세디 따름표라고 한다면 이게 33.30대거든요. 8분음표의 길이 하나가. 그러니까 먼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세디 따름표에서의 8분음표는 8분음표가 아니에요. 8분음표는 50이잖아. 근데 세디 따름표는 생긴 거는 지금 8분음표처럼 생겼어도 이걸 숫자로 계산하면 33.3333이 되기 때문에 이걸 8분음표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8분음표로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세디 따름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어떻게 감을 잡냐면, 한 박자 안에 3개를 넣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짜장면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업비트 없이 다운비트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한 박자씩 치고 있는데, 한 박자씩 치고 있는 가운데서 짜장면을 넣어보는 거지.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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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예, 자, 2글자로 하면은 짬뽕이 되겠죠?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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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업비트까지 우리가 느껴본다면 짬뽕, 짬뽕, 짬뽕. 그러니까 말은 짬뽕이라고 2글자로 했지만 박자는 한 박인 거예요. 하나, 둘, 짬뽕, 짬뽕. 3글자 짜장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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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이렇게 되면 세디 따름표가 되죠. 업비트까지 하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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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고, 사실 이 세디 따름표는 업비트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느껴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거는 지금 짝수로 가는데 홀수 3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세요.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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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빨리 하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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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예. 그리고 세디 따름표 하실 때 음표의 길이 3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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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장자가 길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짜자가 길어요.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이건 세디 따름표가 아니에요.
짜장면이라는 세 글자가 길이가 같아야 돼요.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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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요거를 이제 그 리듬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밀화해서 어떻게 이걸 또 이해하냐면 이 세 개 중에 가운데 쉼표들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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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우. 그러니까 이게 의시 쉼표잖아요. 의시. 쉼표가 없으면 따 이렇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에 으 발음을 넣는 거예요. 으 발음을. 따우 빨라지면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뭐 그것까지는 힘들다 그러면 짜장면 이렇게 세 글자를 거의 완벽하게 가능한 한 세 글자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달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그 어려워하시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리듬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부점, 그러니까 점이 들어간 그 음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4분 음표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점이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점 4분 음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점 4분 음표가 몇 박입니까를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정답은 뭐예요? 한 박 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 박 반이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점 4분 음표는 두 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 한 박 반이 정답은 맞는데 일부러 제가 오답을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두 박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점 4분 음표 후에 8분 음표가 대부분 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점 4분 음표와 8분 음표의 길이의 합이 이게 이제 2분 음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두 박이 되는데 이거를 한 박 반이라고 자꾸 이해를 하시다 보니까 얘가 좀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 4분 음표 후에 8분 음표를 연주를 하실 때 보면 대부분 점 4분 음표의 길이를 못 채우고 얘가 빨리 나와. 바꿔 얘기하면 점 4분 음표의 길이를 충분하게 못 끌어주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 학생들과 그 수강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 4분 음표는 두 박으로 차라리 이해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게 그 말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점 4분 음표를 여기다 크게 그리면 자, 점 4분 음표를 크게 그렸어요. 여기서 이 4분 음표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다운과 업비트가 이 4분 음표에서 끝나죠. 이해 가세요? 그럼 이 점은 뭐가 돼요? 점은 우리가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 점에서 두울이라고 할 때 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점 4분 음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카운트를 할 때, 읽을 때, 숫자를 셀 때 하나는 점 4분 음표라고 하더라도 이 4분 음표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카운트가 끝나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한 길이가 뭐가 되냐면 두 번째 박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가 되는 거예요. 두가. 그러면 이런 거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 둘, 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두가 되고 얘가 울이 되거든요. 울. 하나는 여기서 끝났고. 그러니까 이 음표, 앞에 음표에서 두 박자가 표현이 되는 게 맞죠? 하나, 둘, 딴이 되는 거예요. 자, 따한, 딴. 한다고 한다면 하나, 둘, 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점 4분 음표를 두 박으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이 길이를 충분히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시켰더니
그제서야 점사분음표 길이가 나오더라. 이것도 역시 통계에 의해서 제가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점사분음표를 여러분들은 한 박 반도 아니고 한 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러고 끝나거든요. 사실 하나도 우리가 둘로 나누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 하나하고 점에 대한 이 길이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자, 하나, 울, 딴, 따안, 딴, 따안, 딴, 따안, 딴. 자, 그럼 잘 아까부터 제가 설명드린 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하나고 그 다음에 두 울이 된다면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 두 울 한다면 세 번째 치는 게 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점사분음표는 세 번째 칠 때까지 있는 거거든요. 하나, 둘, 딴, 따안, 딴, 따안, 딴. 그래서 이 점사분음표는 둘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데 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처음부터 이게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되면은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기초에 대한 리듬의 기초에 대한 것들에 대한 훈련이나 트레이닝이나 어떤 그 습득이 여러분들은 너무도 부족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수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듬이. 아니 어떻게 곱셈 뺄셈 못하면서 방정식을 하겠어요. 어떻게 방정식을 모르고 미적분 이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계별로 다 모든 게 차곡차곡 지식이 쌓여져 가야 나중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해에 대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리듬에 대해서 계속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 뭐 3위따름표도 있고 점사분음표에 대한 설명도 드렸지만 한 박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빨리 하면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실제로 그 드럼 칠 때 보면요. 한 박자를 최소한 두 개로 쪼개거든요. 그걸 우리가 8비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8분음표를 기준으로 해나가는 리듬이라 8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드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드럼이 이렇게 쳐나가거든요. 오른손이. 하나, 둘, 셋, 넷. 그거는 드러머가 업다운 비트를 다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지금 이 개념은 하나, 둘, 셋, 넷. 얘가 다운, 얘가 업, 다운, 업,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예,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돼 두 개의 높이 차이를 두고 한번 그렇게 저처럼 때려보세요. 또 다른 어떤 그 리듬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세계가 딱 펼쳐지실 거예요. 업비트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그걸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그 어려움 때문에 악보를 받으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뭐 쩔쩔매는 거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다. 그래서 리듬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좀 세분화한다고 할 수도 있고 분석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리듬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